신라호텔에 있는 한식당 라연에 다녀왔습니다. 라연이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오랜 시간 유지하다가 10월 12일에 발표한 2023년 미쉐린 가이드에는 2스타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약할 땐 3스타였는데 방문할 땐 2스타가 됐습니다. 취소할까 하다가 기다린 거 아까워서 갔다 왔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점심에 방문했고 신라호텔 어플로 2달 전에 예약했습니다. 매달 15일 오전 9시에 다다음 달 예약이 오픈되는데 어플로 수강 신청하듯 예약했어요. 위치는 신라호텔 꼭대기층인 23층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 프렌치 레스토랑인 콘티넨탈과 나란히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식당 방향으로 가면 매니저님께서 어느 식당 방문인지 확인 먼저 하고 나서 방문할 식당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식당 입구로 가는 긴 복도에 창이 나 있는데 들어가는 길에 시원한 전망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네요. 라연 입구는 우측이고 미슐랭이 2스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고 라리스트 접시도 나란히 있습니다. 참고로 라리스트는 프랑스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전세계 1000대 레스토랑입니다. 우리나라엔 24개 식당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 식사로 방문했고 저희는 창가석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날 날씨가 좋아서 가을 느낌도 더 즐길 수 있었어요. 같은 층이라도 콘티넨탈은 창이 반대 방향이라 아까 복도에서 봤던 시티뷰입니다. 라연은 남산타워 쪽이라 전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런치는 라연 단일 메뉴 17만 5천원이고 메인은 떡갈비와 등심 중에 선택인데 사실 이번에 여기 등심 먹고 싶어서 예약한 거였거든요. 예전에 여기 등심 떡갈비를 둘 다 먹어봤는데 떡갈비는 그저 그랬고 등심이 엄청 감동적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일행들도 모두 등심을 선택했습니다. 밥은 전복 솥밥이랑 육회비빔밥 중에 저는 육회비빔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단품을 추가할 수 있는데 따로 주문하진 않았어요. 예전에 디너로 구절판이랑 신선로를 먹어보기도 했고 이날은 거의 등심 먹으러 간 거라 굳이 추가 메뉴는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런치 프로모션으로 끓여망이 6만원 아래라 한 병 주문했습니다. 예전에 콘티넨탈에서도 같은 걸로 먹어봤는데 특급 호텔에서 와인 한 병 6만원 아래라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테이블 세팅입니다. 흰 테이블보에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따뜻한 메밀차를 내어주십니다. 호텔 식당답게 가운데 화병엔 꽃도 있고요. 주문하고 나서는 코스를 참고할 수 있도록 따로 작은 메뉴판을 또 갖다 주십니다. 메뉴판을 가져가시고 나면 코스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재료는 뭔지 같은 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펼쳐놓으니까 음식 나올 때마다 참고하기 좋았습니다. 먼저 주전부리로 나온 단호박 부각과 경산 대추칩입니다. 이런 건 집에 있으면 건들지도 않고 억지로 먹여도 안 먹을 것들인데 호텔에 외식하러 와서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둘 다 안주로 괜찮았네요. 부각은 단맛 나면서 무난했고 대추도 싫어하는데 이건 단맛이 대추향을 잡아줘서 먹을만 했습니다. 한영 음식입니다. 먼저 단호박죽이 나오는데요. 건더기는 밤과 잣가루입니다. 달달한 데다 이름만 죽이지 질감은 스프에 가깝게 부드럽고요. 밤, 잣가루의 고소함까지 기분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끓여망도 한잔하고요. 다음은 잣소스에 버무린 더덕과 연근 폼, 왼쪽은 위에 올라간 건 가리비고 아래에는 채썬 배추가 깔려 있습니다. 가리비의 소스가 유자 소스 베이스라 상큼해서 양식 카르파치오 같은 느낌인데 아래 배추의 아삭한 식감까지 밸런스가 괜찮았어요. 옆에 더덕은 뭐 별맛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메밀차는 계속 채워주시고 식으면 아예 새것으로 바꿔주셔서 계속 따뜻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나온 금태구이입니다. 금태뼈를 간장에 졸여서 만든 소스를 부어주십니다. 아래엔 보리랑 파프리카가 깔려있어요. 파인다이닝에서 생선 요리는 실패하는 법이 거의 없고 즐겨 먹는데요. 이날도 잘 익은 금태 살코기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보리밥알의 탱글한 식감까지 식감 밸런스는 좋았는데 간이 조금 짰어요. 간장 베이스 소스라 그런 것 같은데 아래 보리밥도 어차피 소스에 절여져 있어서 짠 건 마찬가지고요. 이게 밥 반찬으로는 괜찮은 간인데 요렇게만 먹으니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와인으로 입가심을 좀 했고요. 다음은 메인으로 선택한 등심구이입니다. 등심구이 6점과 소금은 천일염, 미염 2종류 내어주시고 이건 멸치액젓 소스 버무린 야채고요. 버섯이랑 마늘, 양파 같은 거 구워서 같이 나옵니다. 등심 소금 찍어서 한 점 해보는데 특급 호텔이니 좋은 고기 쓰는 건 당연하고 먹기 좋게 잘 구워주신 고기는 느끼한 정도까진 아닌 그 기름진 풍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느낀 그 감동이 되살아나면서 역시 먹으러 오길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칭찬했고요. 근데 요 야채를 곁들이면서 살짝 감동이 무너진 게 멸치액젓 베이스의 이 야채가 좀 짰어요. 샐러드라 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등심이 먹다 보면 느끼하기도 하고 물리니까 일부러 멸치액젓을 강하게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구운 야채가 다시 만회를 해줬는데요. 이 버섯이 진짜 맛있었는데 벌집 모양으로 칼집 낸 이 버섯이 주는 촉감과 잘 구워진 탱글한 식감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버섯 먹고 돌고래 소리 낸 적이 잘 없는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맛있었어요. 등심 6점 모두 맛있게 먹었고 나머지 구운 양파랑 마늘 같은 것도 곁들이기 좋아서 순삭했습니다. 샐러드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이제 식사로 제가 선택한 육회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연근, 취나물 무침, 김 장아찌, 물김치 같은 거 나오고 된장국이랑 가운데 작은 종지에 싱거우면 간을 하라고 양념장을 또 따로 주십니다. 이건 일행이 주문한 전복 솥밥이고요. 비빔밥 원래는 숟가락으로 비비는데 여기선 괜히 젓가락으로 비벼봤습니다. 국에서 갑각류의 맛이 확 나는데요. 꽃게탕 같은 맛이 났는데 국물 낼 때 게를 쓴 것 같습니다. 된장국 맛 괜찮아서 밥이랑 곁들이기 좋았어요. 그리고 비빔밥을 드디어 한술 떠봤는데요. 첫인상은 짜다 였어요. 제가 원래 자극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디폴트가 짜고 맵게 먹는 편인데도 오늘 음식들이 짜다고 많이 느꼈어요. 비빔밥도 좀 짰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념장을 더할 일은 없었습니다. 간을 빼고 보면 고소하고 기름진 달달한 양념에 고슬한 밥 그리고 육회까지 조합이 괜찮았어요. 이 김 겉절이가 좀 생소한 반찬이었는데 간간하면서도 김 특유의 바다향이 담겨있다 해야 되나 신기했고요. 먹다 보니 밥 간도 적응을 했는지 맛있게 다 비웠습니다. 간 덕분에 오히려 와인 곁들이기는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일행이 주문한 전복 솥밥도 한 숟갈 얻어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짠 느낌도 없어서 다음엔 아마 이걸 먹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디저트입니다. 홍시 아이스크림이고 감과 배즙, 배 젤리가 있고요. 홍시 시럽을 또 부어주십니다. 아이스크림은 홍시 맛이 진하게 나는 건 아니었는데요. 시원함 자체로 입가심이 되고 배 젤리의 달큰한 맛에 민트도 있어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괜찮았어요. 마지막 디저트랑 오미자차입니다. 파인다이닝 오면 차는 보통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데 메밀차가 기본 제공이라 그런지 차가운 음료로 마무리되네요. 왼쪽은 팥 양갱이랑 오른쪽은 율란이라고 밤을 으깨서 꿀이랑 엿으로 졸여서 다시 밥 모양으로 만든 디저트인데요. 부드럽게 뭉개지면서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팥 양갱은 뭐 무난했어요. 오미자차의 상큼함으로 식사 마무리.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술 빼고 가격은 인당 17만 5천 원입니다. 라연은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의 한식당답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원한 남산뷰는 맑은 날 점심이라 더 즐기기 좋았고요. 접객은 말할 필요 없이 과분할 정도입니다. 음식은 정통 한식인데요. 전반적으로 못난 음식이 없이 맛있었고 등심구이는 역시나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 고기를 자주 먹는 편인데도 이거 먹으러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먼저 간이 좀 세다는 거. 최근에 신라호텔 다른 업장인 팔선 아리아케 둘 다 가봤는데 둘 다 슴슴한 느낌이었는데요. 더 슴슴할 것 같았던 한식당이 간이 제일 셌습니다. 한식당은 주로 어른들과 방문하기 마련이고 어르신들은 더더욱 슴슴하게 드시는 편인데 자극적으로 먹는 제가 먹기에도 간이 셌으니 평소에 싱겁게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날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쉬운 점이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관점에 따라서는 장점도 될 수 있어가지고요. 구성이 한결같다는 점입니다. 요리들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랑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통 한식이라 변주를 주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르게 요리해버리면 정통이 아니라 퓨전 음식이 되니깐요. 이건 3년 전에 찍은 메인 요리 등심인데요. 6점에 소금 2종류, 풀떼기랑 구운 채소 그대로고 그때도 육회 비빔밥 먹었는데 오늘 먹은 거랑 뭐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제철 솥밥은 계절마다 바뀌긴 하는 것 같은데 국이랑 반찬도 그대로고요. 디저트는 바뀌었지만 오미자차 마무리도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구성이 뭐 달라지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경험 삼아 한번 방문한 다음에는 짧은 주기로 다시 올 것 같진 않습니다. 정통 한정식을 호텔에서 자주 먹을 이유도 없고요. 미슐랭 별이 왜 2개가 된진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메인 등심 하나만 보고도 다시 올만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디너 먹었을 때도 등심이 꽤나 만족스러워서 굳이 다른 한정식 메뉴는 덜 먹어도 될 것 같으니 메인으로 등심만 먹으러 점심에 와야겠다 싶었거든요. 역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남산 방향 고층뷰도 저녁보단 점심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녁엔 어둑해져서 남산 쪽이 좀 컴컴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도 그렇고 뷰도 그렇고 런치를 추천드립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라연 등심구이 먹고 싶을 때 다시 방문해 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